네, 반갑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영상이 아니라요. 정말 슬프게도 제가 낮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거의 30분 가까이 영상을 찍었어요. 최근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올려드리지 못했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장 매매 복귀들부터 좀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설명을 쭉 드렸는데 마이크 상태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또 다른 뭔가 오류로 음성 없이 녹화가 돼서요.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매매를 했었던 뉴보텍을 설명드리네요.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었던 뉴보텍이고요. 자,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뉴보텍에 이어서 이건 전 거래일 날 베팅을 했었던 종목이고 슈팅 줄 때 갭에 시가 갭에 다 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매매 복귀 쭉 볼게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대신정보통신도 공략을 했었고요. 상풀림에도 다시 한번 좀 베팅을 했다가 좀 답답한 모습에 정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에어레인입니다. 에어레인이란 종목은 12월 18일날 한 차례 공략 후에 요게 한번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생명선 구간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본절선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공략해서 수익을 한 차례 보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지키는데 주력을 했어요. 에어레인이라는 종목 차트 보여드리면서 요게 최근에 트럼프 탄소 포지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날 제가 매매했던 자리는 그 전날은 에어레인이 상한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였던 종목을 매매했던 건데 아쉽게도 이 상한가 마감 한날 동시에 이제 후발주들이 있었거든요. 그 후발주들이 에코바이오라든지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시간 외에서 상한가였나 급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날은 12월 20일 금요일이네요.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에코바이오는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은 금요일장 한 차례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날 후발주로서 움직였을 때는 크게 먹지는 못했고요. 공략을 했다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린케미칼이 에어레인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인은 그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요게 주도를 못해서 좀 아쉬웠었고 빠르게 좀 컷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온코크로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잘 매매가 됐고 그리고 나서는 보시면 요 자리에서부터는 피곤한 매매를 했습니다. 비중 조절하면서 손절한 구간도 있고요. 계속 좀 싸워보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건 지금 1분봉인데 이제 3분봉 보여드릴 겁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은 생명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선을 타고 빠르게 좀 이어나가는 상승 추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 정리를 한 다음에 10% 이상 빠지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자리는 제가 금요일장 세렌스톡 멤버십에 또 오후장에 특히 집중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상한가까지도 좀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통계를 좀 쌓아보면 오후장 좀 늦게 3시 이후에 상한가를 좀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보니까 시간에서도 지금 3% 빠졌어요. 하지만 일봉 차트는 첫날 음봉을 완벽하게 먹은 기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우선주도 금요일장 한 차례 매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역시 기본 특허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을 활용해서 일단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는 다른 우원식 관련해서는 다 박살이 나 있는데 정말 또 점상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좀 노려봤다. 이렇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금요일장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죠. 제가 포스팅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무료로 올려드린 검색기에는 TK 케미칼의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나왔고요. 남순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9시 28분이면 여기에요. 여기 이미 한 20% 가까이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초청 관련해서 SM그룹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또 기다려보겠다. 좋은 자리를 주는지. 그래서 남순 알미늄과 또 후발주로서 움직였던 TK 케미칼을 보다가 이제 TK 케미칼에서 좋은 타점이 나와가지고 TK 케미칼을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가 요때 제가 정말 풀리기 직전에 정리를 했던 데에는 상한가를 갔더라도 내가 팔지 않은 물량이 있으면 저는 요때로 좀 챙겨주고 결국에는 이때 다 챙기면서 다시 대응을 했던 건데 어쨌든 다 팔기 전까지는 리스크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상한가 호가에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요때 매도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상한가에 좀 물량을 던지고 놨더니 풀렸어요. 그래서 다시 잡았다가 생각보다 또 지체가 돼가지고 최근에 매매했던 대신정보통신처 계속 좀 보다가 그냥 좀 너무 답답해서 저는 잘랐는데 요거는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ICTK 최근에 또 핫한 테마라고 한다면 양자 테마도 있죠. 나중에 미국
주요 특징주들도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 리게티 컴퓨팅 최근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었어요. 리게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나라 금요일장 마치고 밤 사이에 대부분 다 지금 25%, 17%, 16%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보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엔비디아가 생명선 아래에 있지만 3% 정도 올랐고, 애플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테슬라는 뭐 큰 그림은 살아있지만 최근에 이제 쭉 가파르게 급등하고 나서 5일선을 좀 깨서 조정을 받아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막바지인데요. 매매복귀 TK 케미칼과 ICTK 정도 보여드리면서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봤던 건데, 이재명 관련해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와 디젠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대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2%까지 시세가 나왔다는 점. 시간에서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빠졌던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가 김동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SG 글로벌, PM 풍년이 최근에 이제 움직였었고, 그때 이제 유승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었고요. 내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지금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틀 전 종가 대비, 요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 마감하게 되면 거래 정지가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는 계산기로 한번 좀 두드려 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9,570원, 이게 호가 단위가 지금 10원 단위죠. 그러니까 9,570원 이상 마감하면 거래 정지입니다. 내일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우원식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지금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가계획 과연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거래 정지 가격을 넘어서 출발할 것인가, 또 정말 급등 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마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최근에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아가고 있지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가 가장 좋은 상황은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효성 OMB도 카운터대 관점에서 참 매력적인 종목이다. 한국정밀기계, 효성 OMB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대신정보통신 보여드렸고, TK케미칼, 그리고 남순알미우도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시간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네요. 그리고 SBS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 그 밖에는 조선해운테마 1승이라는 종목도 지금 급소로 마감을 했고요. HJ중공업도 사실 조선테마도 트럼프 관련해서 움직였던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힘스도 빠졌다가, 동성화인텍은 뭐 생명선 위에 있고요. 성광밴드도 생명선 위에 있고, 조선 쪽 테마도 잘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렸고,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저항받았던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전진건설 로봇 최근에 또 재건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트럼프와 우크라, 휴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재건주입니다. 최근에는 전진건설 로봇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가 지레싱을 뜨고 밀렸다가 돌파 한번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폭발을 했어요. 최근에 요게 주도를 했던 종목이고, 그 밖에는 대동기어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기준봉이 나왔는데 이날의 조정은 아쉽고, 또 시간에서도 보니까 2%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리를 하향 이탈하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생명선 위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있는데 요것도 시간에서는 3% 빠졌어요. 그린 리소스도 최근에 핫한 키워드 양자 관련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시장 특징주들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소스 ALT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고 거래 대금도 막 빵빵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차트상의 위치는 최근에 기준봉 한번 나와줬던 것 같고요.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이미인 플러스도 역시 가벼운 종목이죠.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는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고요. 한국 첨단 소재라든지 뭐 이 정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라인대를 설정을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요한 라인대에서 상승을 하고 눌렸지만 일봉상 생명선과 큰 그림에서의 지지를 받은 좋은 자리에서 양봉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양봉 흐름을 깨지 않는다면, 깨면은 좀 아쉬운 흐름이죠. 이 양봉을 깨지 않고 또 생명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종가상 요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쪽의 차트를 보시면 계속 찔러는 줍니다. 돌파를 하는지 계속 좀 보자. 근데 시간에서 4% 가까이 올랐거든요. 시간의 특징 주고 중요한 라인을 좀 돌파를 해서 정말 종가상
이상 안착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AI 휴메스라는 종목도 제가 SK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관심있게 좀 볼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꾸준하게 생명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암울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는 지뢰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장이면 좋고 하루 이틀 안에 회복을 못하면 경계를 해야겠고요. 슬리빌리언 지뢰 시그널이 또 떴어요. 이것도 이스트 소프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루닛이라는 종목도 요날 12월 18일이 5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민폐 끼치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그대로 생명선까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7만원선 생명선을 다시 돌파를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좋았다가 아쉬운 모습이다.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제 오징어2 게임 공개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있고, 아티스트 뭐 쇼박스 덱스터 이런 종목들이 6% 뭐 4% 올랐는데, 중요한 부분은 크리스마스 또 이제 휴장일이죠. 휴장일이고 이 디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던 주가가 결국에는 재료 소멸로서 급락을 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잘 대응하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신성일자테크 5일선 꾸준하게 5일선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도 후발주로서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신성일자테크죠.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삼양식품이란 종목도 사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안 좋았을 때 꾸준하게 뭔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교육방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게 최근에 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러면서 S&D 불닭소스 요 S&D라는 종목도 목요일장 크게 좀 올라갔더라. 그리고 토모큐브라는 종목도 우상향을 그리면서 지금 신고가 또 쓰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에이럭스도 꾸준한 모습인데 아쉬운 건 시간에서 4% 빠졌어요. 사실 에이럭스도 그렇고 SOS랩 자율주행 쪽에서 요 종목도 일봉 자리는 좋아요. 내일 당장 또 올라가도 되는 자리이지만 시간에서 둘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개파락하고 뭐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한다거나 그냥 시가 아래에서만 놀고 그냥 5일선 하향 이탈하는지, 아니면 개파락하더라도 전일 종가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는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보자, 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루닛과 뭐가 달라요? 저는 루닛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루닛도 잘 나가다가 5일선 하향 이탈하는 민폐 끼치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다이렉트로 생명선 빠졌습니다. 생명선 이탈하니까 추가 하락이 뭐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 이 생명선이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쭉쭉쭉 더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생명선 가격대가 10만 달러예요.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중요한 라인대가 요 자리니까 이 자리를 다시 강하게 뭔가 돌파를 하고 또 안착하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하락을 계속 또 할 수 있는, 기간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밤 되시고 월요일장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수익으로 다들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